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야 될 분야는 두 분야로 좀 선정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상당히 쏠리고 있어서 지금 끊어서 다 가기에는 제가 너무 벅찹니다. 편집하기도. 그래서 오늘은 한 번에 좀 두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릴 텐데요.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야기도 드릴 거고요.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저점을 통과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하루에 뭐 20%씩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존슨 왕이 그 어닝콜을 한 내용 중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지금 수요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버 분야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5, 6년 전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GPT가 그 현상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수요가 상당히 많이 쏠리는데 그에 따라서 같은 수요가 같이 종행돼서 한국에 있는 패키징 반도체 업체들도 곧 업황이 개선될 것 같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다양하게 달아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점차적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해야 될지도 선택을 해보시고요. 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들은 뭐 100% 이상 수익이 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10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 종목을 갖다 우리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급격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아주 후발로 따라오는 성장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관련돼서 최근에 시황만 먼저 정리해보면 엔비디아가 앞에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상당히 많이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전순환 리포트에 의하면 앞으로 1조 달러 이상의 디맨드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 같은 경우, 근데 한 세트로 들어가면 거의 뭐, 몇 천억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수요고요. 데이터 센터 이런 곳들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곳에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증설을 했었는데요. 투자도 하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다시 GPT 관련돼서 또 AI 관련돼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연산 속도하고 제가 늘 얘기하던 에너지 소모량,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들어간 한국의 IT 하드웨어 상당히 제가 볼 땐 앞으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GPU 자체만 일단 수급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붙는 것들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대만에서 그 트렌디 무슨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통계 업체가 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주로 리포트를 하는 회사인데요. 정확하다고 합니다. 4분기부터는 상당히 메모리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리포트가 나와 있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FCBGA 이 부분은 같은 2분기에도 실적이 그닥 높지는 않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대독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실적 개선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실 1분기부터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2분기 업황 개선은 3분기부터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 2분기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점 구간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전분기보다는 1분기보다는 어때요? 2분기가 매출이 좀 더 나아졌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나아지고 4분기가 더 좋아질 그럴 가능성,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저점 부분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좀 들고 있는 그런 매력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저는 뭐 단타 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해드리려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좀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쪽 AI, DDR5, 뭐 어드밴스 패키지, 뭐 이런 IT 수요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반도체용 서버 혜택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이유가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버하고 통신 서버, 이 통신 장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할 생각이 서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중국산 서버, 통신 장비, 이런 거, 메인보드, 이런 거 들여오지 마라고
딱 결판을 내려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되냐 하면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서 테마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좀 놓친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제가 볼 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상당히 앞으로 미래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곳은 어디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바로 이 FC BGA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게 본격적인 우리의 부품 업체들의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정리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서플라이 체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패키징 쪽에서는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서킷, 삼성전기, LG노텍 뭐 이렇게 있는데 LG노텍이 가장 약하죠. 의외로 대기업인데 둘 다 맨 뒤에 써 있긴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땐 주가의 움직임의 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를 하나 해서 매력적인 종목을 보유하고 가시는 거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올해 내로 답을 내신다고 그러면 4분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나죠. 제가 지난번에 대덕전자 한번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와서 눌리고 있잖아요.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올라간 거에 50% 조정받으면 전 다시 매수해서 또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패턴이 나타날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때가 있고요. 실적 개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있고 실제로 업황이 개선돼서 실질적인 성장이 나타날 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의 시그널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쪽 분야, 패키징 반죽 분야에 대해서 좋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메인보드 이쪽 분야에서 이스페터시스하고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르고 달리고 있는 종목을 거래하는 게 중요하냐? 제가 볼 땐 약간 테마성이 더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테마에 쏠려서 거기에 흡수 단타 칠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타 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라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수익을 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쪽 1번, 이쪽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 착안해서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 시즘텍 이 세 개 정도 회사 정도는 저는 충분히 거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이미 거래 많이 하고 있고요. 한 세 번째 이제 들어갈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요, 그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제목 자체를 갖다 아주 그냥 근사하게 져서 또 리포트를 참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뭐 사면 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의 특징을 살펴보려고는 외형 성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해외 고객사가 좀 다변화돼야 돼. 그 멀티가 좀 돼야 되겠죠. 뭐 현대그룹 향만 계속해서 현대차 그룹 향만 계속해서 고집한다 보면 현대차 그룹이 업황이 안 좋을 때, 또 아니면 뭐 사실은 다 업황이 좋아졌을 때 성장성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미국 인도 시장의 고마진 수주 이것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데, 그래서 동반해서 진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의 공장이 현대가 나갈 때 같이 나가고 미국이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그런 회사들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전자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한 부품 회사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정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뭐 어떤 종목을 사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목이야?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내용을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스펙을 갖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 먼저 이야기 드려볼게요. 화신, SL,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SL 제가 이야기 드려서 수익이 많이 진행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즐거우십니까? 화실은 잡아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리포트 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하지만 SL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잘 잡으셔서 수익을 잘 진행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분기에 나오는 지금 기아 나오는 게 뭐죠? EV9도 나오죠. 내년에 또 아이오닉 7도 나오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전장용 램프 이런 것들 계속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산타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타페에 나오는 우리가 램프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 곳에서 또 매출을 또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예를 들면 이 SL 같은 경우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즐기시고요. 보통 컨센서스가 5만 원 정도까지 타겟으로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고 즐겨 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S&T 모티브까지 이건 제외해 놓고 좀 봅시다. 주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좀 버려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죠.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올라왔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수급 현황이 변화가 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중에서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해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HL, 만도하고 한원 시스템 이 두 가지밖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저도 뭐 교보증권에 대한 예를 들면 리포트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던 건 뭐냐면 저랑 생각이 상당히 유사해요. 리포트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저야 당연히 SL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성장성 같은 경우가 더 추가적으로 매력적이잖아요. 사실 램프가 사업 비즈니스라는 게 새롭게 엄청난 고비용을 투자해서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가 잘 팔리고 신규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는 거고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L 같은 경우 앞으로 업사이드로 한 40%에서 30% 정도는 뭐 봐주자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기본 골격을 좀 얘기 드리면 HL 만도 같은 경우가 앞으로 제가 볼 땐 아직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골격은 이렇고요. 뒷부분에 가면서 왜 그런지 이해하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도록 하죠. 먼저 해외 동반 진출하고 있는 회사들 한번 생각해 보면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가 해외 동반 진출해서 나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HL만도 한번 봅시다. 다 진출을 했죠. 그다음에 SL 같은 경우도 유럽, 중국, 인도 다 진출했습니다. 미국까지 주요한 곳은 다 나가 있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은 HL만도와 SL 두 가지가 해외 진출 상당히 좋고요. 한원 시스템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는 픽은 HL만도, 한원 시스템, SL 이 정도 봐주는 거죠. 나머지 거 두 개는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일단 100% 오른 건 좀 제외해 놓고 한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봤죠. 만도 영업이익과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상당히 높게 가는데도 높은 구조에 있습니다. 불구하고 주가는 높은 구조에서도 주가도 빠지기도 하고 이런 구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지금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대치되어 있는데 낮은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없다. 자동차 업황이 상당히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다음 매출도 다변화된 이 HL 만도가 주가가 별로 신통치 않아요. 과거에도 보면 저는 이런 기억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만 원 정도에 매수해서 한 6만 원, 한 7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매도 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한원하고 만도 같은 경우는 좀 기업이 대형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부품주 중에서는. 그래서 스펙이 높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평균보다 낮은 구간에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내내 금리 인상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자리 잡은 곳, 이곳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한원 시스템 하고요. 만도의 주가의 모습은 상당히 유사하다.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한원 시스템의 시그널이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착안해 보시면 요거 할만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수급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적어도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는 넉넉히 보고 가도 주가의 훼손 사유가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 한번 볼게요. 지금 SL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올라왔지만 주가의 상승폭은 약 60%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랑 같이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주가가 최소 4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거로 제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S&T 모티브 같은 경우도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상당히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장에서 보이고 있는 HL 만도만큼은 예외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한 번 정도는 봐주는 때가 올 거다. 그리고 또 뭐 각종 펀드들에서 여기가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면 자동차 부분주 중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쪽이 어디겠습니까? HL 만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 보면서 주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주요 부품 고객사 한번 우리가 어떻게 그 구조를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보겠죠. HL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 차, 기아의 51%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나머지 50%는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한원도 마찬가지고요. 한원은 특히 뭐 공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SL도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다변화되어 있다. 뭐 현대차하고 모비스에 그 부품 쪽 납품하는 거고, SL은 당연히 자동차 사고 그렇게 나고 그러면 현대 모비스에 납품 많이 해야겠죠. 신차에 들어가는 거, 좀 고장 난 거 고치는 쪽 이렇게 하고요. GM한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매출이 좀 다변화되어 있는 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신차가 많이 발매가 되고 나면 그 후발로도 예를 들면 수리 이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S&T 모티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고루 자동차 3사에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HL만도 같은 경우 전체 비중 50%, 한원도 50% 정도 차지하는 거 이미 이야기 드렸고요. SL은 65% 유점 차관해 보고 우리가 고려해 보면 아주 간단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면 전체적인 매출은 잘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올라가니까 화신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95%니까 그 주가만큼 연동해서 올라가 버리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 리포트 하면서 뭐가 그럼 제일 좋아? 그러면 원가율이 하락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마진율이 많이 늘어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두 가지 보이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한원이고요. 여기 약간 연한 파란색 부분이 HL 만도 부분입니다. 두 회사가 원가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 있게 내려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예상이 되고 있죠. 이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요? 여기 그러니까 2023년도 3쿼터부터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HL만도 하고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선시그널 들어온 게 한원 시스템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교보증권에서는 가장 예를 들면 아직까지 주가가 낮은 구간에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걸 픽한 것이 HL만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 뭐 좋은 이슈들은 이렇게 쭉 자동차 3세, 조양, 제동, 현가 이런 거 모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본적인 매출이야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늘 갖고 있죠. 다만 마진율에 대해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예를 들면 정성적 평가 이런 부분들도 평균 수준에서 좀 낮은 편 뭐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대가 조금만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주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가율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은 당연히 나타날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HL 만도 같은 경우는 저도 한 20년 넘게 거래를 해오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설사 이런 경우도 있죠. 조금 매수했는데 뭐 한 6개월 저가 구간을 간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다시 사이클이 돌면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지금은 전자용 관련된 부품들이 상당히 단가가 많이 남는 그런 구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2024 3쿼터부터 현대기아차 신차들이 계속 출시되잖아요. 결국은 신차 이슈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서스펜션과 조향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왜? 단가가 높은 녀석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나가는 미국과 인도에 같이 동반 진출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공급 부분을 상당히 양호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로 보는 것들은 이런 시그널이죠. 여기 한번 처음에 시그널이 하방으로 내려오다 처음 나왔다가요. 이때 좋지 않았는 모양인데 실제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하락을 했어요. 개선이 안 된 거죠. 영업이익 부분이. 그러면 계속 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자리 잡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이만큼에서 이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계속해서 뭐다?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220일 이동평균선이 드디어 처음으로다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구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자, 처음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크로스 해가지고 220일 앞단에서 또 무너졌죠. 계속해서 220일 앞단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률 개선이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낮은 폭에, 그러니까 진폭이 작아진 거죠. 여러분 지진도 그렇습니다. 이 진폭이 큰 거 터지고 나서 잦아지면서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안정을 찾고 나면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물리학적 요소이기도 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동평균선 자체가 어떻습니까? 자, 화살표 한 번씩만 그어보도록 하죠. 자,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황개선 시그널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번 찍고 나와서 요게 하방폭이 요만큼 있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보실 줄 알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전체적인 스펙이 있잖아요. 여기 요 구간이. 요 구간의 가격대가 얼마라고 보이십니까? 약 한 4,000원에서 3,000원 이 정도 수준인데 요 윗단으로다가 3,000원, 4,000원 더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51,000원 이상이 되겠죠. 요 구간의 모습은 한 번 정도 나와줘야 되는 것들이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명확한 시그널을 보고 저게 나왔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눌리면서 잡아주면서 가는 그런 매력들을 보이셔도 되고요. 지금 정도쯤에서 과감히 뭐 한 두세 달 정도 분할 매수해서 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여기 모든 리포트가 나와 있는 건 상쿼터부터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포인트는 지금 한 6월 달 내내 정도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가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 실제로 시그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6월달 돼서 이 정도 위치까지 51,000원 이 정도 위치까지 오는 그런 구간 보시고 그 다음에 반 털어내고요. 다시 이 자리 오겠죠. 그 다음에 잡고 가는 거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 사라 소리입니다. 매수하시는데 저는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여러분들께서 가야 된다. 자, 제가 그래서 샘플 하나 더 가져왔잖아요. 한원 시스템 이래 올라와가지고요. 여기도 두 칸 넘어섰죠. 전체적으로 더 어떻게 돼요? 한원 시스템이 더 어떻습니까?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가 좀 빠르다고 얘기 드렸죠. 어때요?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드디어 20일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무슨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단에서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스펙만큼 올라온다고 여기서부터 여기 가격이 얼마예요? 한 대충 보니까 한 1,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221 2평 요 구간에서 1,000원을 딱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만원 이 정도 보셔야 되는 거죠. 요 구간까지 쭉 올라왔다가 한번 찍긴 했습니다. 한 번 더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다시 눌리겠죠. 어디로 수렴해요? 221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60일 120일 요 윗단으로 올라오는 사실 요 자리가 이 종목에 매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산 딱 해보면 요 정도 한 칸 정도죠. 한 달 정도 사이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원 시스템이 그러니까 HL 만도보다는 약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 정도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원 시스템 모델을 보고요. HL 만도를 매수하러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 뭐 둘 중에 하나 이런 시그널 보고 시나리오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커버링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저 부분에서 221 이동평균선 저보다는 위로 올라갈 개선 리포트가 나온 것이니까 일단 제가 체크하는 부분은 그렇게 체크해 드렸으니까 나머지 건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시든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던 좀 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이 자리와 그 다음에 윗단 이런 자리를 살펴보는 건 추후에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면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으로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2달 전쯤 됐죠. SL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게 나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차트를 분석해 드리면서 여러분 여기서 사셔야 돼요 라고 한 그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잘 매수하셨다면 수익도 잘 나오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게 뭐 업황이 그냥 좋아요. 계속해서 신차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차가 어떤 것들이냐면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모델이 계속 체인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단가를 올려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전기차가 새롭게 나오게 되고요. 하이브리드 차도 새롭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동사에 예를 들면 실적을 상당히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차 효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을 한다. 그 신차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잘 팔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좀 빠르게 만들고
빠른 모델 내보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한 나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뭐 우리가 상당히 강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미국에 나가 있는 회사도 흑자 전환을 했다. 그래서 SL 미러텍 같은 경우 미국에서 발생되는 마진율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양쪽에서 수익이 같이 늘어나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실 때는 얼마 정도 더 올라가야 돼. 그래, 매출과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년 동기 대비만큼은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때 언제입니까? 자, 보실까요? 정확하게 8월, 9월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한 8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즐기셔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실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고 하면 여기 이 구간에서 신규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1, 2평 그러니까 이 자리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사이드인 45,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새로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분 기억이 나십니까? 올라간 거에 50%를 토해놓은 요 자리, 여기도 올라간 거에 50% 토해놓은 요 자리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 좋을 것 같아요? 보면 35,000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요. 아시겠죠? 35,000원, 34,000원, 36,000원 요 사이에서 매수 들어가시는 게 정상입니다. 8월 달까지만. 저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지금 예를 들면 신규 신차 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관계로 그래서 딱 100%까지만 올라가는 것까지만 볼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선택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정리해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바로 교보증권에서 나온 목표가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SL은 5만원, HL, 만더 같은 경우 6만 5천원, 한원 시스템 13,000원. 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랑 보는 게 비슷하고요. HL 만더 같은 경우 상당히 높게 봤다. 저는 여기까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6만원 정도 보고 있고요. SL도 한 45,000원 정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바이오 의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될 거냐. 그럼 지금 속도대로 간다 그러면 8월 달을 넘기지는 않는다. 그나마 하반기에 좀 주가가 올라갈 만한 녀석들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시스템 먼저 달렸으니까 제가 볼 때 한원은 8월 달, 9월 달 이쯤부터 전기차가 또 나왔는데 잘 팔리면 전기차용 공조 시스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감사합니다.